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2월 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비치를 통해서 본 재건축 좋은 시절 다 갔다. 앞으로 중고층 아파트들 미래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자, 전국 단위 뉴스에서 나왔어요. 오늘 2월 1일자로 나왔습니다. 삼익비치 7억 분담금. 댓글들은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평형으로 이동하는데 7억이나 내야 된다. 건축비 얼마 정도 될까요? 건축비 한 5억 정도 때려잡고 여기다가 다른 또 금융비용 같은 것들 또 더해져서 이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쉽지 않은 느낌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카페, 부산 분들이 자주 가시는 카페죠. 거기에 이미 작년 9월 달에 나와 있었어요. 작년 9월 달에. 얼마 정도 나가려고 하나 보니까 분담금이 8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준 시세가 15억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10억대로 떨어졌죠. 10억대로 떨어졌는데도 분담금 7억 나왔어요. 17억. 장난 아니에요. 17억입니다. 17억. 나중에 추후에 가격이 어떻게 다시 재평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7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들어가야 해결이 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과거부터 머물러서 살았더라면 손바뀜 되는 거래 건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전에 크게 비싸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한 보름 한 달 전쯤인가요? 그쯤에 한번 다뤘을 때 삼익빛이 갑자기 남천자의 분양 이후에 갑자기 삼익빛이 막 던지네. 이런 제목을 단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마 미리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하죠. 남천자이도 결국 선착순 줍줍까지 가는 최종 미분양 되고 이렇게 사태까지 가는데 남천자이가 싸 보인다. 삼익빛하고 비교하면 남천자이가 싸 보이는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매도 물량 그리고 거래 현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39,684건. 자, 화요일, 수요일에 거쳐서 물량 많이 올랐어요. 거의 설 이전의 물량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주말 동안 또 감소하고 다음 주 화수되면 증가할 텐데요. 증가하는 추세 살아있다.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 살아있습니다. 매물 요거 반짝 설날 때 반짝 사라졌다고 또 물량 다 사라졌다. 규제가 푸니까 다르네. 특례 보금자리는 어떻고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였는데 이때 물량이 늘어나면 이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작년 말보다 매도 물량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전세 물량 18,300건. 작년 말보다는 작았지만 이 숫자들도 회복되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 많아요. 26,000개, 27,000개 정도 되죠. 월세 물량 11,372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작년 연말 물량하고 똑같습니다. 11372 똑같아요. 월세 물량 전세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물량이 회복했고요. 전체 임대 물량 29,698. 이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대수 증가폭이 둔화되니까 거래량은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73건의 거래 신고가 있었고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정도면 많거든요. 현재 흐름 순항하고 있는 모습. 제가 전주보다도 이 거래량을 산정할 때 247에서 272로 그래도 한 10% 15% 그 정도는 거래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왜 1월달에 대규모 규제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거래량 많았습니다. 지난달 거래는 적었어요. 1월달 거래는 디마크 하우스 17억 제껴두고 자, 삼익비치만 한번 보겠습니다. 삼익비치 두 개 중에서 일단 위에 거 35% 정도 하락. 요거 흔한 하락률이죠. 자, 이제 국평을 봐야 됩니다. 국평. 분담금 7억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 10억에 거래되었고 어제 9억 9천 거래되었던가요? 네. 아무튼 10억 전후의 거래 가격 17억.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순수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투자의 목적으로 또 대출을 끌어안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대출이 과연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 10억 이상 부자가 얼마나 많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산에 있는 10억 이상 부자들 상당수가 여기 돈을 다 밀어 넣어야지만 해결될 거다.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건설사가 슈퍼갑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판 엎어버리면 공사 멈춰버리면 이런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사업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요것도 40%, 35% 정도 얘도 마찬가지 하라. 야, 그 10억에 들어가서도 쉽지는 않아 보이죠. 나머지 고층 아파트들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일본 사례를 들면서 뭐 감가상각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은 고층 아파트들 쉬워진다. 쉬워지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왜? 아파트만 나이가 들면 괜찮아요. 근데 아파트만 나이가 드는 게 아니고 사람도 같이 나이가 든다는 거죠. 내가 70대가 되었는데 야 10년 있다가 재건축 한다고 지금 뭔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 섣불리 달라들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이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살다 가고 싶지. 그렇게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동네 럭키 가격 거의 40% 정도에서 8억 1천. 거제동 월드 메리디안 요거는 대형 평수형 조금 떨어지는 모습. 나머지 신고가 그냥 지나갈게요. 현대 힐스트리트 위브 10% 조금 더 떨어졌고요. 대현네오터캐슬 레전드 1단지 39평형 이거 40% 이상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삼익빛이. 자, 이제 머리 아파집니다. 이제 16평형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분담금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9평에서 9평으로 가는데 7억. 쉽지는 않습니다. 뭐 재초안이나 뭐 이런 것들 피하려고 뭐 일반 분양 개수를 뭐 최소화하고 뭐 이런 전략을 나갔는데 큰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점 대비 35% 정도 빠지는 모습. 센텀비스타동은 35% 정도 빠지는 모습. 설날 이후로 분위기가 구정 이후로 달라진 하락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낙폭을 더 키워가는 듯한 모습. 이때 아니면 못 판다. 아마 그런 의식이 아마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래량은 일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락률은 여전히 35%.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지가전 아파트 30평형 6억 1천까지 빠져 있고요. 레미안 장전 뭐든지 30% 이상 안 빠지면 안 된다. 제가 작년 한 6개월 전쯤에 말씀드릴 때 꼭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 꼭 사야 되는 그런 사연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30% 하락 아니면은 거들떠 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쯤 샀을 때 30% 할인 안 받고 20% 정도 할인 받고 샀는 사람들 당장 여기 10% 말이 10%지 5천만 원 1억씩 순간순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매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30%는 보라.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하려면 40% 하락해서 보는 것이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뭐 네이버 매물에 보니까 없던데요. 이런 이야기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장에 가셔서 어느 정도 가격, 나 이 정도 가격까지 살 수 있다. 그 이상은 10원 한 푼 못 주겠다. 어느 정도 딱 요렇게 말을 흘려놓고 나면 급한 사람들은 입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제 파레토 법칙 예를 들면서 이 전부 다 뭐 투자자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투자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거 80대 20에 따라서 다주택자 2주택 이상 유주택자 중에서 유주택자를 둘로 나눕니다. 실질적으로 1주택자가 대다수예요. 2주택자 한 20% 정도 되는데 2주택자 이상이. 근데 그 중에서도 나눠보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부의 사다리를 갈아타기 위한 2주택이 많지, 찐 부자들의 오리지널 2주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발이 다 묶여있는 이런 시점, 갈아타건 뭐라건 특례 보금자리를 받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 혜택 없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혜택 없어요. 새롭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떡밥을 던져주지 않아요. 은행들 보셨죠? 아주 숭악한 행태를 보셨죠? 신규 대출자들에겐 금리를 낮춰줘요. 기존 대출자들은 아주 고금리에 쥐어짜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파는 물건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0%, 15% 일광, 여기도 5억 전후의 거래량인데요. 이거 84제곱미터도 아니에요. 96제곱미터가 5억 5천이에요. 한 채 10억씩 간다고 했던 그 아파트 맞죠? 아시아드 푸르지오 가격 마찬가지로 30% 이상
20% 떨어진 거 살려면은 요것도 25% 정도에 요 정도 살 거면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건영 아파트 35% 정도 빠지고요. 1강 84제곱미터는 5억을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 근래 요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56도 SK뷰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본 적도 있었는데요. 고점 대비 30% 이상 계속 빠지는 모습. 25% 아니면 30%더라. 매도자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수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오래된 아파트의 고층이다. 그럼 일단 투자의 목적으로서는 일단 좀 비추겠죠. 과거에는 재건축 할 때마다 엄청난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고층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축비에 상응하는 금융비용. 왜? 이 집 비워두고 딴 데로 비우고 나가야 되면 이주 비용이 있죠. 또 PF 사업 같은 거 하는데 또 이자 같은 것들 또 발생하는 부분들 있죠. 이러니까 이 금융 비용도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의 시대가 저문다면 이 오래된 아파트들 이 편에서 일간 74제곱미터는 4억 초반까지도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 가격들 앞부분 부곡동, 대동 다숲 또 25% 정도.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것들,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는 30%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당 거래대금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거주로 엄두도 못 냈던 아파트 가격들이 떨어지니까 다시 급반등한다면 엄청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일부 사거나 아니면 디림도 대출이나 정책금리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면은 그래도 내 집을 가지고 사는 게 지금 아직 감가상각을 이거 차치해 두고 차치해 준다고 봤을 때는 내 집을 가지고 사는 게 임대로 사는 것보다는 싸게 먹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내 집을 가지고 있다가 감가상각을 두드러 맞으나 임대 비용을 지불하나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딱히 젊은 층들이 꼭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죠. 우리도 여기에서 지금 이 현 상태에서 감가상각까지 같이 적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거래량 3,000건까지 가려면 멀었더라. 정부가 원하는 이런 효과. 정부는 이런 효과를 원해요. 이런 효과를 원해요. 근데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버티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기다리고, 그래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의 절충점은 어쨌든 마삼. 근데 마삼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거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그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억 이상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요. 6억 이상 비중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 전체 거래 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 분양권 거래량 오늘 11건, 제가 어제 표시를 잘못 고치지를 못했네요. 11건의 거래량이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5억 이상도 사실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가격대라는 거. 부산에 잘 나갔을 때 프리미엄 막 5억씩 붙는 이런 단지들 제가 수타 봤었는데 지금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마 지금 그때 아주 높은 프리미엄을 찾는 사람들 상당 부분 개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세 거래량 154건.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1월달 원래 많아요. 이때 계속 임대 아파트들 순환하는 주기가 저때 많이 몰려있나 봅니다. 자, 요것도 제가 추가 거래량 계속 나타내서 어느 정도가 지금 거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 한번 추적해 드릴게요. 비싼 아파트들 여기는 지금 많이 안 물어내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4.5억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 중산층들이 보통 머무를 수 있을 만한 곳들의 가격이 요 가격들이 요렇게 바뀌는 게 지금 대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만큼 돈 돌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제가 아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의 사다리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런 케이스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내가 집을 살 때는 집값이 한 4억 5억 정도 했고 전세 가격이 2.5억 정도 했는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집값이 막 7억 8억으로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막 4.5억까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그럼 이 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처음 세입자를 받을 때는 2.5억이었는데
내 초기 투입 비용은 전세 2억 5천에 내 돈 2억 5천에서 투자를 해서 들어갔는데 웬걸 집값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전세 금액이 4억 5천으로 껑충 뛰면서 또다시 손을 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다시 역으로 회귀해 가니까 자금이 많이 블랙홀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빨려 들어가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 네, 5억 초중반까지 갔던 것이 3억 중반, 4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3억 5천. 이런 것들도 꼭 뭐 갱신이나 이럴 확률이 더 높지 싶어요. 이거보다 전세 가격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면은 그냥 사셔도 되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주할 수 있으면 이주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60%, 50에서 60% 선의 가격도 제법 보이고, 여전히 높은 금액도 많이 보이거든요. 최고가 대비 여전히 높은 금액, 우리 아파트는 인기가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갱신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뛰쳐나가는 사람들 생깁니다.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반영되는, 전세 가격이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요 거래 공백이 쭉 생겨버리면은 사람들은 여기 높은 가격을 매매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가격의 전세를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집주인들도 정말, 임대인들도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시세가 1억 2억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5% 인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고, 임차인 중에서도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고 주변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임대인이 우리 다시 그냥 올리지 말고 계약합시다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땅을 치고, 시세를 알아본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집주인한테, 임대인에게 다시 통보를 하고 이사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막 여러 집이 막 꼬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세 비중, 실질 비중은 1대1 정도 차이 난다는 건, 전세 가격은 아마 지금 평균 한 2억 3천 정도일 거예요. 지금 20년, 19년, 18년, 17년 이 전세 가격이 전부 다 맞닿아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요 시점에 같이 맞닿아 있는데 21년, 22년 굉장히 비쌌던 이 가격을 다시 하고 23년의 전세 가격은 다시 17, 18, 19 요때로 회귀해가는 듯한 느낌. 19년 말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전세 가격으로 간다면 매매 가격도 한참 전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19년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요때하고 지금 20년하고 너무나 괴리가 큽니다. 너무나 괴리가 커요. 전세 가격은 지금 요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매매 가격은 여기만 보태줘도 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죠. 3억 미만 비중 높아지는 모습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129건. 월세 거래가 많아지는 건 전국적인 추세. 월세도 고점을 찍었고, 자 이제 요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천정부지로 치솟지는 못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매 가격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고, 월세 가격 떨어지고 있고, 이게 다 같이 지금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 어제 미분양 관련해서 저 숫자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요. 미분양 자료는 부산시청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부산시청에 들어가면은요, 부산시청에서 미분양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자료 볼 수 있습니다. 월 말이 되면 보통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월 31일, 이때 들어간다든지 2월 1일 하루 이틀 들어갔다가 2월 초쯤에, 월 초에 들어가는 게 그 이전 자료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두 번씩 늦게 올라올 때 있거든요.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